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의 행렬 방법 챕터 3 마지막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형 시스템을 위한 행렬 연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 학습 목표를 좀 보자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행렬 형태로 선형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었다 라는 것과 행소거법을 이용해서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소거법으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었다. 역행렬의 공식도 좀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매트랩 이용한 커맨드도 조금 배웠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매트랩에서 행소거법 혹은 역행렬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커맨드 이용해서 행렬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 쓰는 방법은요, 이제 파일 익스체인지, 구글에다가 파일 익스체인지 엔티티 중 하나인 이제 선형 대수학의 행렬 방법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매트랩 온라인에서 열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픈인 매트랩 온라인 버튼을 누르시거나, PC에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트랩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이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매트랩 창이 뜰 거고, 여기 프로젝트 파일 눌러 보신 다음에 네, 이렇게 앱이 뜨면 메인 메뉴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같은 코드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키우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리니어 시스템즈 이거 진행하고 있고요. 들어가셔서 조금 밑에 있는 매트랩에서 선형 시스템 작업하기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행소거법이나 역행렬을 이용해서 손으로 풀었던 방정식의 시스템들은 변수가 뭐 3개, 4개 정도 있는 작은 규모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뭐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행소거법이나 역행렬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를 겪다 보면은 변수의 개수가 뭐 당연히 세팅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 개, 10만 개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은 행렬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행소거법을 쓰거나 역행렬을 쓴다는 게 과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가 이제 15개인 경우의 시스템을 보면은 요런 이제 행렬을 푼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들겠죠. 손으로 푸는 거는 고려사항이 아니겠고요. 소프트웨어를 써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랩에서 이런 AXB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수치적인 접근과 기호적 접근 이 모두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역행렬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왼쪽 나누기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AX는 B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옮기기만 했지만요, 변수의 정의된 변수를 보면 A라는 행렬,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얘가 이제 A라는 행렬이 되는 거고요. 얘가 A 행렬, 그리고 X는 정의되진 않지만 이제 심볼릭으로 정의돼서 나중에 여기다 값을 넣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 이렇게 정의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라고 정의된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시죠. 행렬식을 구해준 함수는 determinant라고 하는 det라는 함수이고요. 행렬식을 왜 굳이 왜 구할까? 라고 하면 AX는 B라는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고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가역 행렬 정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고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선형 시스템은 이제 n차원 벡터 공간의 모든 벡터 B에 대해서 고유한 해를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0인지 아닌지 판별해 보는 거죠. 보니까 0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은 유일한 해를 갖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행렬을 계산해 볼 건데요. in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inv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명령창에서 doc 한 칸 띄우고
IMV 이렇게 쳐주시면은 원하시는 보고 싶은 함수에 대한 문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웹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브라우저 위에다가 문서가 뜬 걸 볼 수 있고요. 네, 어떻게 쓰는지 구문도 나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학적 알고리즘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매트랩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IMVA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서 솔루션을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AX는 B의 솔루션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AX는 B라고 하고 자, 양변에다가 왼쪽에 역행렬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상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거기 곱해진 X는 A 인버스 B와 같은데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정의상 IX는 X와 같고 X는 A 인버스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인버스 B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X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를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X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솔루션을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버스 말고도 제가 왼쪽 나누기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원래 AXB라는 방정식이 AX는 B라는 방정식에서 요 A가 마치 상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누기를 이렇게 해주면 네, 여기 A는 없어지고 오른쪽에는 A 백슬래시 B가 남는 것처럼 보이죠? 기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실제 이제 백슬래시라는 연산이 수학에 있는 건 아닌데 매트랩에 있는 연산자 이름이 이제 백슬래시로 지워준 겁니다. 그래서 A 백슬래시 B라고 하면 X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 나누기를 이용해서 AX는 B를 풀면요 X는 A 백슬래시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한 해가 이름이 X 솔루션 1이고요. 백슬래시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한 해가 이름이 X 솔루션 2입니다. 두 개가 과연 같은가 일단 보자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뭐 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다른 알고리즘을 써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X 솔루션 1번에서 X 솔루션 2번을 빼주면요 차이가 10의 15승 정도만큼 10의 마이너스 15승만큼 아주 작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분명히 두 개가 수학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했는데 수치적으로는 다른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다른데 어떤 게 더 정확한 솔루션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일단 솔루션 1번도 솔루션이고 솔루션 2번도 솔루션이기 때문에 A에다가 X 솔루션 1번 한 것과 B의 차이는 거의 없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X 솔루션 2번 한 것과 B의 차이도 거의 없어야겠죠.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차이 벡터에 대한 RMS 값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이 RMS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X 솔루션 2번이 더 정확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RM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큐멘트를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어떤 입력 X 벡터에 대해서 제곱, 평균, 제곱근 값을 반환하는 게 RMS 함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문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ML 디바이드 요거 이제 백슬래시 연산자 이 이름이 ML 디바이드 라고도 하는데 자, 왼쪽 나누기입니다. 왼쪽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알고리즘을 썼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파스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희소 입력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 뭐 스퀘어 매트릭스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고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라서 가다 보면 저희는 LU 솔버라는 걸 썼다는 걸 최종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써주는 게 이 백슬래시 연산자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인데, 자, 기호 변수를 이용해서 선형 시스템을 분석하고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수치적인 행렬을 풀었는데 기호 변수를 이용한 행렬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n by n 수치 행렬, 그리고 d는 n개의 원소로 구성된 수치 열 벡터, c와 d는 모두 일부 기호 요소와 일부 숫자 요소를 갖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c를 정의를 하고요.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ABC P Q R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A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형 시스템의 대수적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X를 정의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형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이 시스템의 고유한 솔루션을 만들어 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터미넌트 C 얘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조건이 돼야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CX는 D라는 것은 고유한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버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inv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행렬이 cinv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선형 시스템은 cinv 곱하기 d 이렇게 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백슬래시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본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기호 연산에 대해서도 우리 inv 함수랑 백슬래시 연산이 그대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가 보고자 한다는 건데요. 솔루션 1번과 X 솔루션 2번을 한번 빼볼게요. 동일하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심플리파이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심플리파이 함수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두 솔루션 뭐가 더 정확하냐? 두 솔루션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기호 솔루션 대신에 수치 솔루션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속도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정확함에 더 정확한 솔루션 아마 기호 솔루션 쪽이 되겠죠. 수치적인 어떤 한계점을 극복해낸 솔루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실제 어떤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 때는 기호 솔루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기호 솔루션에서 발휘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기호 솔루션을 더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치 솔루션 대신에 기호 솔루션을 쓰는 경우는 교육적인 목적이 필요할 때, 혹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할 때 기호 솔루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매트랩 실습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메석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올램프 교육과정이 무료로 열려 있거든요. 누구나 메석스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트랩의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